예, 이번 시간에는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액티비티가 우리들에게 워낙 많이 사용되는 만큼 이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함수가 다 사용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몇몇 개의 라이프 사이클 함수들이 꼭 사용이 돼요. 예, 그래서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조정이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순간의 라이프 사이클 함수가 어떤 것들이 콜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의 상태 저장을 라이프 사이클 함수를 어떻게 이용해서 상태 저장을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가지고 정리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액티비티는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의해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되잖아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할 때 이 액티비티를 크게 세 가지 상태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 상태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현재 액티비티의 어떤 화면이 화면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 액티비티 화면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액티비티가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 이벤트 처리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유저가 화면을 보면서 이용하고 있는 상태. 이게 이제 활성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일시정지 상태다라는 상태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현재 액티비티 화면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포커스를 가지질 못해서 유저가 일시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 이게 이제 일시정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활성 상태는 이 액티비티가 종료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면에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액티비티를 인텐트로 실행시켜서 완전히 액티비티 화면이 가려진 경우, 이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가 이제 비활성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가 이런 활성 상태와 일시정지 상태, 비활성 상태로 상태 전이를 일으키면서 그 순간에 각각의 지정되어 있는 라이프 사이클 함수들이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하나의 액티비티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면서 화면에 뜨겠죠. 뜨고 유저가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활성 상태로 만듭니다. 이 활성 상태로 만들면서 자동으로 onCreate 함수, onStart 함수, 그 다음에 onResume 함수까지 호출이 돼요. 그래서 결국 onResume 함수까지 호출이 된 순간이 활성 상태고요. 유저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라이프 사이클 함수가 자동으로 순서대로 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포커스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onPause다라고 하는 함수가 콜되면서 일시정지 상태가 됩니다. 이랬다가 다시 포커스를 얻으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활성 상태로 만드는데 onPause에 있다가 다시 활성 상태로 가면 onResume이라는 함수가 다시 콜됩니다. 그래서 onResume 함수는 반복 콜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액티비티가 다른 액티비티에 의해서 화면이 가려졌다. 그러면 비활성 상태로 가면서 onStop까지 콜됩니다. 그러니까 비활성 상태는 화면에 안 보이고 있지만 이 액티비티가 종료된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죠. 그래서 onStop의 비활성 상태로 있다가 다시 이 액티비티 화면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on restart, on start, on resume까지 콜돼요. 그래서 세 개 함수가 쭉 콜되면서 다시 활성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액티비티가 종료될 때 on destroy까지 콜돼요. 이런 순서대로 상태 전이를 일으키면서 이제 함수들이 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이 라이프 사이클 함수들요. 자동 호출되는 함수이긴 하지만 모두 다 오버라이드 받으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onCreate 함수는 일반적으로 오버라이드 받을 거고요. 왜? onCreate 함수 같은 경우는 이 액티비티가 시작이 되면서 최초에 한 번 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한 번 일단은 화면을 출력하고 뷰로 여기서 화면 출력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화면이 나온 상태에서 어무로직에 따라서 데이터만 교체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부분 구현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onCreate 함수를 오버라이드 받아서 여기에서 뷰를 출력하는
예,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에 따라서 상이하긴 하지만 on, on 포즈 함수와 on 리즘 함수를 오버라이드 받아서 포커스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 어떤 퍼포먼스적인 문제라든가 메모리적인 문제에 좀 부담스러운 거를 좀 멈추었다가 예, 다시 온 리즘에서 좀 실행시키는 예, 이런 식으로 처리하든가 아니면 온 스탑과 온 스타트를 오버라이드 받아서 아예 종료되진 않았지만 화면에 안 보이는 예, 이런 액티비티가 계속 화면에 안 보이는데 뭔가의 코드를 계속 실행시켜서 어떤 메모리에 부담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예, 화면에 안 보이면 여기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온 스타트 할 때 다시 실행시키는 이런 식으로 예, 우리가 구현을 하더라. 그래서 onCreate는 일반적으로 오버라이드 받고요. 개발자에 따라서 onResume과 onPause를 오버라이드 받아 작성하거나 아니면 onStop과 onStart를 오버라이드 받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라이프 사이클 함수들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헬로월드를 출력하기 위해서 액티비티 화면 출력 함수다라고 해서 세컨텐트 뷰 예, 라이프 사이클 설명하면서 세컨드 뷰를 얘기했는데요. 이걸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화면 출력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틀린 말입니다. 예, 왜 틀린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이 매개 변수에 지정한 레이어드 XML 파일대로 화면이 나오다 보니까 대략적으로는 화면 출력 함수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디테일하게 따지면은 틀린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세컨텐트 뷰다라는 함수를 설명하자면 이 세컨텐트 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화면 출력 버퍼예요. 출력 내용을 write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컨텐트 뷰에 의해서 write된 화면 내용이 화면에 뿌려지는 거는 이 함수 호출 시점이 아니라 on region까지 실행이 끝난 다음. 예, on region까지 실행이 끝난 다음. 예,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가정에서요. 다시 이 그림을 봐서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셋 컨텐트 뷰에서 화면을 출력시킬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버퍼 출력이다 보니까 이 버퍼에 출력되어 있던 내용이 사실 이 리중까지 끝나야 화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온 크리에이트에서 셋 컨텐트 뷰를 출력하지 않고 온 스타트나 온 포즈에서 출력해도 되겠네. 돼요. 잘 나와요. 그래서 온 리중까지 가면서 어디에선가 한 번만 이 세컨드 뷰를 호출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함수 중에서 이 onCreate가 최초에 한 번만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뷰를 출력하는 함수인데 일반적으로는 한 번만 출력한 다음에 왜냐하면 onStart나 onResume은 반복 호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뷰를 계속 우리가 출력한다는 게 사실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onCreate에서 호출하는 것 뿐이지 온스타트나 온리즘에서 호출해 취어도 되고요. 자, 그런 얘기라면 온크리에이트에서 한 번 호출하고 온스타트나 온리즘에서 또 한 번 호출하면 어떻게 되냐? 예, 그리고 출력 내용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냐? 예, 몇 번이고 호출할 수 있습니다. 온리즘까지 넘어가기 전에 몇 번이고 호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컨드 뷰를 여러 번 호출하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출력시킨 내용만 액티비티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컨텐트 뷰가 화면 버퍼 출력 함수인 건 맞는데 이 함수가 콜되면은 버퍼 클리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번 호출할 수 있긴 하지만 한 번 호출할 때 이전 출력했던 내용이 다 클리어가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호출했던 내용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화면에다가 뭔가의 뷰를 먼저 출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겹쳐서 출력시켜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이 출력하지 두 번째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 거를 세컨드 뷰로 출력하고요. 두 번째 걸 세컨드 뷰로 출력하면 두 번째 거 출력할 때 첫 번째 게 클리어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함수를 바꾸셔야 돼요. 뷰 출력 함수를. 그래서 세컨텐트 뷰 가지고도 뷰를 출력시킬 수 있지만
예, 어떤 뷰가 출력되어 있는 거 클리어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다른 뷰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add content view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화면 버퍼 출력 함수는 맞아요. 그런데 버퍼 클리어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전 내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에 뭔가가 출력되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일시 정지 상태는 포커스를 잃어버렸다라는 건데 포커스를 잃어버렸다는 게 어떤 걸까? 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 액티비티 화면이 리즘에 있다가 다른 액티비티 화면이 떴는데 다이얼로그 스타일로 떴어요. 다이얼로그 스타일로. 이건 아니에요. 이 액티비티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이 액티비티에서 다이얼로그를 띄운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다이얼로그도 이 액티비티의 뷰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다른 액티비티가 다이얼로그 스타일로 뜬 경우. 액티비티를 다이얼로그 스타일로 어떻게 띄워요? 요거 액티비티 테마 설정으로 다이얼로그 스타일로 띄울 수 있고요. 그 테마도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 놓은 테마가 있습니다. 그거 적용하면 다이얼로그 스타일로 띄울 수 있어요. 흔하진 않죠. 그런데 어쨌든 이걸 그렇게 되면 이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긴 했지만 다이얼로그 스타일로 뜨다 보니까 여기에 기본 액티비티, 원래 떴던 액티비티 내용이 보여요. 그런데 이 다이얼로그 스타일의 액티비티가 닫히기 전까지는 포커스를 가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포커스를 잃어버린 그래서 유저 이벤트 처리가 안 되는 이 경우가 이제 포즈 상태로 뜨는 대표적인 사례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온 포즈로 갔다라는 건 어쨌든 화면에 보이고 있지만 유저가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모두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CPU나 메모리의 부담스러운 행동이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온 포즈에서 잠깐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을 처리하거나 CPU 작업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거라든가 뭐 GPS 값을 계속 수신하거나 센서 값을 계속 수신하는 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데이터가 발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개발자 의자의 온 포즈에서 잠깐 멈추게끔 이런 식으로 구현하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좀 보자면요. 비활성 상태, 비활성 상태. 이거는 뭐 아예 이 액티비티 화면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스탑까지 호출된 상태죠. 다른 액티비티 화면에 지금 출력되고 있다. 다시 되돌아올 수 있긴 있지만 이 경우도요. 우리 화면, 우리 액티비티가 종료된 건 아니지만 안 보이고 있다. 그때 화면과 관련돼 있는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계속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버랑 네트워킹하면서 계속 데이터를 받아와서 아주 빈번하게 화면에 찍고 있다. 그런데 화면에 안 보이겠는데 그 짓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온 스탑에서 좀 멈출 수 있고요. 다시 온 스타트에서 다시 실행되게끔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라이프 사이클 함수로 제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돼서 중요하게 정리해 줘야 되는 게요. 액티비티 상태 저장입니다. 액티비티 상태 저장이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액티비티가 처음 생성이 돼서 여기에 온 크리에이트 함수가 콜되면서 온 리즘까지 호출이 됐다. 그럼 이게 활성 상태니까 이용이 되고 있겠죠. 이용이 되고 있겠죠. 그랬다가 액티비티의 상태가 바뀌면 대표적인 게 화면이죠. 이거 안드로이드 개발자에게 되게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액티비티가 지금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 리즘까지 사용됐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화면 회전이 돼서 가로 방향으로 딱 갔어요. 그러면 이 액티비티 화면이 다시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종료됐다 나타납니다. 액티비티 화면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그래서 얘가 온 디스트로이까지 꼭 찍혀요. 그래서 종료되죠. 그리고 다시 온 크리에이트까지 가요. 그래서 다시 리즘까지 가서 그 화면이 다시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디스트로이 됐다가 다시 나타난 거다. 그러다 보니까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이 액티비티를 이용하다가 온 크리에이트에서부터 온 리즘까지 실행하면서 발생시킨 데이터는 다시 복원이 되긴 되겠죠. 그런데 온 리즘 후에 발생시킨 데이터.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유저 이벤트에 의해서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서버에서 구하거나 이 데이터는 화면에서만 살짝 시켜도 깔끔하게 날아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액티비티 상태 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화면 회전에 의해서 액티비티가 종료됐다가 다시 스타트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요 액티비티의 이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유지했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복원시키는, 이런 기법들이 필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액티비티의 상태 저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걸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액티비티 에디트 텍스트를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키보드가 쭉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A, B, C를 썼어요. 그리고 화면 회전을 시켰어요. 그러면 액티비티가 디스트로이 됐다 다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유저 입력 글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액티비티가 리줌 후에 유저에 의해서 발생한 데이터 아니냐. 맞아요. 그렇다면 디스트로이 돼서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가 비어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테스트해 보면은 이게 에디트 텍스트에 유저가 입력했던 게 화면 회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써 있거든요. 그러면 디스트로이 안 된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거 디스트로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크리에이트 돼요. 그럼 어떻게 유저가 입력한 글이 그대로 남아있냐? 이게 원래는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액티비티 상태를 유지하는 기법 중에서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에디트 텍스트에 유저가 입력한 글이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다 사라져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발자들에게 좀 처리하는데 고달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에디트 텍스트 내에서 짧게 캐싱을 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는 디스트로이 됐다 다시 크리에이트 되지만 에디트 텍스트가 짧게 캐싱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저 그입력 데이터가 유실되는 문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나머지 우리가 뭔가 연산에 의해서 발생시켰던 데이터, 서버에서 구했던 데이터는 깔끔하게 사라지죠. 그래서 잠깐 화면 회전이 됐다가 다시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서비스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장했다가 다시 복원시키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라이프 사이클 함수들이 도와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테스트했던 게요. 여기 테스트했던 게 이 액티비티가 세로 방향에서 이 버튼을 막 눌러서 지금 6이라는 데이터가 발생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리줌 후에 유저가 발생시킨 데이터잖아요. 화면 회전만 깔끔하게 하면 0이 되죠. 데이터 사라졌다는 거죠. 이 액티비티의 상태를 유지하는 기법을요, 어디에서 구현해 주시면 되냐면요, on save instance state. 그 다음에 on restore instance state. 이쪽에서. 그래서 이것도 라이프 사이클 함수예요. 그래서 on save instance state는 언제 콜되냐? 디스트로이 되기 직전에. 그래서 디스트로이 되기 직전에 혹시 저장할 상태 값이 있다면, 그래서 save. 이 함수에서 세이브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크리에이트 되면서 on start 다음에 on restore instance state. 그래서 이게 이제 복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장과 복원은 어떻게 하냐? 쉽게 되는데요. save instance state와 on restore instance state가 자동 콜되는데 매개 변수가 번들이에요. 번들을 맵 객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ave instance state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번들에다가 put 키 밸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담아주면은 짧게 캐싱을 해줍니다. 그래서 액티비티가 디스트로이 됐다 다시 크리에이트 됐을 때 이 번들 데이터가 만약에 저장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번들에 담아준 다음에 restore instance state 함수의 매개 변수로 딱 전달해줘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 번들에 있는 데이터를 getString, getInt 이런 식으로 뽑아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뭔가 변수에다 대입시켜 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실습은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게요.